자, 동국대학교 논술 전형 특징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그 수능 치고 나서 바로 논술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 시험 일자가 1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 이후에는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수능 치기 이전에라도 미리미리 그 논술 시험에 대한 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수영탐 4과목 중에서 탐구 포함해서 2합사를 맞추면 됩니다. 단 AI 학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학을 포함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국대학교에서 인기 있는 과 중에 하나인 경찰행정 같은 경우에는 국수 0만으로 2합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 100점 만점을 놓고 봤을 때 동국대학교는 논술 70점, 그 다음에 교과 성적 20점, 그 다음에 출결의 10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요 출결 10점 같은 경우에는 무단결석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전부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 내신 20점만이 논술 점수 이외에 포함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 교과 성적도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등급이 만점이 20점이지만 실제 내신 5등급인 경우에 교과에 반영되는 점수가 19.8점입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0.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6등급 같은 경우에도 18.7점을 주기 때문에 실제 1등급 학생과의 점수 차이가 마이너스 1.3점에 불과합니다. 물론 내신 1등급 학생을 동국대학교 논술 시험장에서 만날 일 자체가 없다라는 걸 감안을 해봤을 때 실제로 5등급, 6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신은 거의 만점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동국대학교의 논술 시험은 시험 시간 자체는 100분입니다. 또 사용하는 제시문은 그 학교의 기출문제를 보면 대놓고 그 출전이 교과서 어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제 제시문은 교과서 그리고 EBS 제시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1번 문제는 길이 자체는 3,400자로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2번 문제 마찬가지로 3,400자. 반면에 3번 문제만 조금 긴데 한 6,700자 정도의 분량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제 동국대학교 논술 문제 같은 경우는 1, 2, 3번 문제가 전부 다 논술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 기본적인 유형,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적용 설명, 비교, 비판, 평가 등등등의 요구사항이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길게 이렇게 출제되는 게 동국대학교 논술 문제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요구사항이 무엇을 시키는지를 잘 파악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제시문들의 논지를 감추려가면서 요약하듯이 차분하게 작성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답안 작성이 되는 형식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게 한 개 문항당 써먹어야 되는 제시문 개수가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교과서 제시문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독해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문항별로 무려 4개에서 5개 정도의 제시문들을 독해 분석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는 게 어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장문 제시문이 나오지는 않다 보니까 또 제시문 개수가 많기는 하지만 단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단문 독해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동국대학교 논술 문제에 적응하기가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 EBS에 나와 있는 제시문들 좀 씹어먹는다. 얼마든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그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독해할 때 딱히 깊이는 없는데 깊게는 설명은 못 하겠는데 이거는 결론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툭툭 잘 찾아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는 대학교가 동국대학교다. 이렇게 보시고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